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단팥빵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124페이지 해제 등 신고부터 125페이지 보셔야 되죠? 홀수 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짝수 페이지는 다 채워져 있으니까. 9번 해제 등 신고. 제가 이거 주어를 보라 그랬는데 주어를.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거래 당사자가 이제 주어인 거잖아. 거래 당사자는 30일 이내 공동으로 해제 등 신고 하의한다. 그러니까 의무죠. 거래 당사자는 의무다. 30일 이내 공동 신고 의무. 개공은 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고 할 수는 있는 거고. 그래서 해제 등 신고는 주어를 보시는 거고,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거부해도 단독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제 등 신고를 거부하면 이제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그리고 사유서, 그다음 해제 등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게 판결문 같은 거야. 세 가지. 거부하면 세 가지를 제출하는 거다. 신고서, 사유서, 해제 등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를 거부했나 잘 보셔야 되는 거잖아. 거부시 제출 서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했으면 신고서, 사유서, 그다음 뭐예요? 거래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했을 때 해제 등 신고를 거부하면 신고서, 사유서까지는 똑같잖아.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세 번째 서류가 확정된 사실을, 해제 등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판결문 같은 거니까 세 번째 서류를 잘 비교하시면 되고. 그다음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살짝만 보시면 돼.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정정 신청 먼저 보면 잘못 기재가 됐을 때. 근데 이거 잘못 기재를 누가 한 거냐면, 잘못 기재를 공무원이 한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 적어 놓은 거야. 매도인, 매수인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 적은 거고, 어떤 거를 사소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소한 거,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정정 신청이 안 된다. 자,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가 됐어요. 정정 신청. 면적이 잘못 기재가 됐어. 정정 신청. 잘못 기재가 됐잖아. 잘못 기재. 이게 키워드. 잘못 기재가 되면 정정 신청. 근데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 날일자. 세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정 신청 대상이 안 된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소금에서는 해가 중요하잖아. 해가 짱짱 떠야 되잖아. 천일염, 이게 맛소금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 중요한 거니까 정정 신청 대상이 안 된다. 사람은 성명, 생년월일 중요하다. 신상 털리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정정 신청 대상 안 되고, 주소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거야. 정정 신청 대상이 돼요. 주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해서. 신상 털어 그러면 성명, 생년월일 이런 거 털은 거지. 주소, 집을 털 거 아니잖아. 응? 이것들. 그리고 정정 신청만 먼저 쭉 볼게요. 일방이 단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런 게 잘못되면은 일방이 단독을 할 수 있어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잘못 적혔대. 그러면 혼자 가서 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꼭 둘이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 불러야 되는데, 상대방 오해한다니까. 쟤 나한테 관심 있나?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의무인지, 거래 당사자, 개공 모두 의무가 아니다. 정정 신청 의무 아니에요. 해제 신고는, 아까 거래 당사자는 의무였잖아. 거래 당사자는. 개공은 의무가 아닌데, 정정 신청은 둘 다 의무 아니다. 하는 방법, 전정 신청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서식이 없어. 그러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서식도 없고 신고 필증을 다시 갖다 내는 거예요. 신고 필증에 내용이 잘못 기재된 거 표시한 다음에, 야, 여기가 잘못됐잖아, 바꿔줘 하는 거다. 그래서 정정 신청서 이런 서식은 없다. 신고 필증에 표시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자. 정정 신청서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는
변경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경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내용을 바꾼 거, 아까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 공무원이 잘못 적은 거,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변경신고는 바꿨잖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내용을 바꿨잖아. 변경신고. 변경되면 변경신고. 거래지분 비율 면적이 아까 정정신청에서는 잘못 기재였어. 잘못 기재가 되면 정정신청. 지금은 변경이잖아요. 변경. 그러면 변경신고라고. 그러니까 거래지분 비율 면적이 똑같이 있으니까 정정신청도 하고 변경신고도 하고 그거 아니라고. 뒤에를 봐야지. 뒤에를. 잘못 기재가 된 건지 변경된 건지. 잘못 기재 정정신청. 변경되면 변경신고. 그리고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 부동산 추가 교체는 이건 변경이 아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하는 게 아니다. 이거 뉴 새로운 거라 그랬잖아. 변경이 아니라 추가 교체는 AB가 ABC로, AB가 AC로 추가 교체는 변경이 아니라 뉴 새로운 계약이에요. 신고를 다시 하라고. 근데 제외는 ABC에서 AB로 하나 빠진 거, AB에서 A로 하나 빠진 거, 이거는 변경이란 말이에요. 변경 신고하는 거. 축소가 된 거, 작아진 거는. 근데 추가 교체는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신고하는 게 아닌 거다. 그 다음 일방이 단독을 할 수 있는 경우 분양가격, 분양가, 선택 품목은 옵션, 세트, 옵션 추가되면 분양가 오르고 옵션 빠지면 분양가 내리고 이거는 일방이 단독을 할 수 있다고. 분양하는 사람이 옵션을 추가해서 분양가 올린 거예요. 단독을 하라고. 옵션을 빼서 분양가 낮춘 거예요. 분양하는 사람이 단독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둘 다 의무 아니고.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의무 아니다. 뭐 개공이건 거래당사자건 다 의무 아니고 해지 등 신고만. 거래당사자 의무, 개공은 의무 아니고.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둘 다 의무 아니고. 하는 방법은 변경신고서가 있어.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정정신청서 없는데 변경신고서는 있어요. 여기다가 내용을 적어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야. 정정신청이랑 차이점이죠. 요 정도만 그냥 살짝 보시고 넘어가면 된다. 작년에 나와서. 예. 그 다음 이제 제재죠. 제재. 117페이지에서 제재가 중요하고 이거 채워넣기 쉽지 않아. 쉽지가 않아. 먼저 1번 신고내용 조사, 국장도 신고내용 조사 할 수 있죠. 가능하다. 원래는 안 됐는데 지금 가능하다. 직접 할 수 있고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고내용 조사 그러면 자료를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아니면 외의자료. 표현 그대로 나온다고. 이거 잘 보기만 하면 돼.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그러면 3천만 원, 외의자료 500만 원. 거짓신고 금액을 낮게 신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요구조장 방조 얼마? 500. 자기가 거짓신고한 거 아니잖아. 요구조장 방조만 했잖아요.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 의무자건 아니건 개공이건 거래 당사자건 누구든지 취득가액 100분의 10.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아직 안 나왔다고. 100분의 5에서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그리고 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신고 3천만 원. 3천만 원. 얘네들은 자주 그냥 읽어보는 거. 이제 외울 거는 이거죠. 신고하지 않은 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 거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거, 공동신고 거부한 거.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둘 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라면 개공, 직거래면 거래 당사자 둘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하지 않은 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거, 공동신고 거부한 거. 그런데 해지 등 신고는 누구만? 거래 당사자만. 개공은 아니고, 개공은 의무가 아니니까. 이것도 아직 안 나왔다. 시험에. 해지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아니고. 그래서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신고니까 시옷, 신고니까 시옷, 하지 않으면 X. 이렇게 하면 50인데 500 하는 거잖아. 500. 신고,
하지 않으면 500. 윙크하는 거 그거. 신고하지 않으면 500. 요거. 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다. 하기가. 어쨌든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신설된 거, 부당이득,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이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3년 3천이잖아. 이게 이제 부당이득 목적이니까. 부당이득 목적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거는 두 가지가 있다.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3년 3천,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목적이 있나 없나만 잘 보면 끝. 이것도. 그 다음 이제 119페이지에서 자진신고.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면 감경 또는 면제, 감면이에요. 감면 줄여서. 자진신고란 말이 보여야 돼.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한 거야. 과태료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를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50% 감경. 50% 이내도 아니에요. 그냥 50% 까주는 거야. 50% 감경. 30%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5랑 3을 바꿔치길 잘해. 5라고 되는 건 3으로 바꾸고 3으로 되는 건 5로 바꾸고. 그래서 50% 감경이다. 근데 이게 숫자가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하면 50% 감경이다. 30%가 아니라. 그리고 외삼촌은 그거 안 해준다고. 외의자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의자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자료. 그리고 3천만 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는 3천만 원이잖아. 또 그것만 3천만 원이에요? 더 있는데? 3천만 원짜리?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신고도 3천만 원이잖아. 3천만 원. 외삼촌은 자진신고를 해도 그걸 안 해준다고. 감면 안 해준다. 그래서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면 셋 중 하나.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이면, 그런 말이 없으면 가중 또는 감경이에요. 늘리거나 줄이는 거. 이거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면 위에서,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이면 밑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이면 2분의 1 가중감경이 원칙. 2분의 1. 50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정지도 업무정지, 자격정지 전부 다 2분의 1 가중감경이에요. 늘리거나 줄일 때. 근데 금액이 큰 애들 3천만 원, 취득가의 100분의 10, 금액이 큰 애들은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 2분의 1 그러면 1,000만 원 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5분의 1.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이다. 금액이 큰 애들은.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라? 밑에서. 2분의 1 아니면 5분의 1. 자진신고가 보이면 이게 아니라 위에서. 조사 전이면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 50% 감경. 외삼촌은 안 해준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되게 복잡한 거야. 어렵고 나중에 질문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이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분명히 저한테 질문한다고. 선생님 이거 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르니까. 근데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 자진신고가 보이나 안 보이나. 우리 지난주에는 폐업이 안 보이면 소멸시효, 폐업이 보이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에 쓴 게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 이것도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다. 그다음 주의는 가중할 때도 상한선을 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상한선이에요. 5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이 상한선이죠. 500만 원 넘을 수 없다고.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취득가의 100분의 10, 이게 상한선이야. 다 이하잖아. 이하. 그러니까 상한선이다. 가중할 때도 그 상한선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다. 정지는 6개월이 상한선이었어. 정지는 자격정지, 업무정지 6개월이 상한선. 그런 것들. 그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신고서 작성 방법. 얘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 지문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신고 대상 작년에 나왔고, 신고 절차, 제재, 신고서 작성 방법,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아셔야지. 자, 1번 물건 별. 별은 뭐야? 응? 또 힌트 객관식으로 바꿔드려야 돼? 1번 반짝반짝은 나. 그건 너무 지겹다. 반짝반짝은 별, 반짝반짝은 좀 지겹다. 별 31일이라고 31이라고 33일이라고 그거 있어. 별, 가수 별 있어. 그거 12월 말말 되면 맨날 그 노래 나와. 그죠? 별. 2번 각각이다 각각. 별. 물론 그 12월 31일이라고 2일 그것도 가수 별이야 별. 그렇죠. 여기서는 각각이지. 자, 각각이니까 둘 이상 부동산일 때는 각각. 별은 각각이다. 근데 금액을 총 실제 거래額그래갖고 총 실제 거래額금액을 적는 칸이 한 칸이 더 있어요. 진짜 특이한 거야. 금액을 두 번 적어야 돼. 둘 이상 부동산이면 금액을 두 번 적으라고. 별 그러면 각각 적고 A 얼마 B 얼마 총 그러면 두 개 이상 부동산일 때 더해서 전체 금액 그게 이제 합계잖아. 전체 합계 금액 총은 전체다. 그래서 A, B 더해서 합계 금액을 적는 거고 금액을 두 번 적어라.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이죠. 지읒지읒.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집합건축물일 때 연면적 X. 집합건축물일 때 공용면적 X.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공용 면적을 적는다 이런 거 나오냐 무조건 X야. 그런 거 없어. 법 전체에 없어. 공용 면적을 적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외국인일 때는 국적을 적어야죠. 한국 사람은 국적 적을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적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만. 그리고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돼. 외국인만. 한국 사람은 이 부동산을 왜 사는지를 적을 필요가 없다고. 용도를. 외국인은 용도까지 적으래요. 외국인만. 한국 사람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자주국가야. 그 다음 4번 그것도 비웃을 것까지는 없잖아. 거래 당사자가 다수. 그러면 주소란에 지분 비율을 적어야죠. 주소란이 가장 길다. 여유 공간이 거기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 다음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제외죠. 토지 매매계약, 건물 매매계약은 매매 금액만 딱 신고하는 거예요. 10억이면 10억 끝. 근데 공급계약, 전매,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을 전매라고 불러요. 공급계약은 분양이죠. 분양 그리고 전매 이 세 가지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다. 그리고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이 세 가지는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세트로. 그 세 가지는 돈 들어간 거 다 신고하는 거다. 돈 들어간 거. 그래서 6번을 보면 공급계약, 전매가 이제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어떻게 하라고? 돈 들어간 거 다 신고하라고. 돈 들어간 거. 발코니 등 선택 비용, 추가 지급액.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지급액 이런 거 다 신고해라. 싹 다. 세 가지만 그래요. 공급계약, 그리고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세 가지는. 아까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떻게 하라고? 매매 대금만 신고하라고. 매매 대금만. 근데 이 세 가지는 부가가치세도 포함하고 돈 들어간 거 다 신고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 다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 종전부동산 나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어서 종전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틀리게 나오면 분양권으로 나온단 말이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어서 종전부동산이 있다. 그리고 거래대상 부동산 종류가 건축물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종류를 적는 거죠. 옳은 걸로, 옳은 표현으로 5번 나왔어요. 이게 용도별 종류를 적는다. 9번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법인으로 한정하죠. 개인 X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한 주택일 때 표시해라. 법인에 한정하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 X 법인으로 한정이니까. 얘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나온 거 최소 2번 이상 나온 것만 정리를 해놓은 거야. 2번 이상 나온 거.
이 정도만 보면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31페이지에서 10번, 11번은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10번, 11번은.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개정된 거라서. 개정된 거. 10번은 계약 체결일, 거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거래 계약이 뭐에 대해서 합의한 날이냐면 중요 부분.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날을 말한다. 그게 계약 체결일이다. 중요 부분 합의한 날. 그럼 그게 언제냐면 계약금 지급일. 합의가 됐으니까 계약금을 준 거다. 아니, 돈을 줬다라는 건 합의가 된 거야. 계약금 전부건 일부건. 그래서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일이 계약 체결일.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 계약 체결일. 그런데 이제 합의한 날이 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을 통해서 인정이 되면 합의한 날.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로 돼 있다니까. 원칙은 계약금 지급일. 그게 중요 부분 합의한 날, 계약금 지급일. 원칙. 다만 서면을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합의한 날이 계약금 지급일보다 앞선데 그러면 합의한 날이다. 원칙은 언제라고요? 계약금 지급일이라고. 또 매수인이 국내 주소, 거소가 없으면 장기간 머무르는 곳, 거소,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에요. 없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이 인적사항을 적는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그냥 혹시 모르니까 나온 적은 없죠. 신설된 거니까.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개정된 게 바로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와. 한지 약간 뜸들이고 한 1년, 2년 요 정도. 지금이 딱 나올 타이밍이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보자. 그 다음 주택임대차 신고. 얘도 한 문제가 나오죠. 먼저 신고 대상. 모든 주택임대차를 신고하는 게 아니니까 금액 요건, 지역 요건.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앤드 아니면 또는 둘 중에 한 가지 충족하면 신고하는 거예요. 앤드가 아니라 또는. 그래서 보증금 7천에 월차임 20만 원 신고하는 거다. 보증금 7천이면 신고하는 거잖아요. 5천에 40 신고한다니까. 월차임이 40만 원이니까 딱 맞춰서 6천에 30은 신고하지 않는다. 초과되지 않았잖아. 둘 중에 한 가지 충족되면 신고하는 거고, 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이게 주택을 분양받아서 자기가 입주하지 않고 바로 임대차 한 거. 그거죠.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임대차를 맞춰서 이렇게 분양을 한 거야. 그것도 주택 임대차잖아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가 입주하지 않고 입주 안 하고 바로 임대차 한 거라니까. 신고해야지. 주택 임대차인데 포함되고. 그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갱신도 신고하는 거예요. 갱신도 신고하는데 보증금 차임 증감 없이. 무슨 말? 그대로. 보증금 월세 그대로. 기간만 연장 제외 신고하지 않는다. 작년에 나왔죠. 정답. 예. 갱신인데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 신고하지 않는다. 증액될 때요. 신고하는 거예요. 감액될 때 신고하는 거야. 감액도 신고하는 거예요. 증감 없이. 그러니까 그대로. 보증금 월세 그대로. 기간만 연장 이거는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지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말한다 그랬어.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해당이 안 돼요. 제주도만. 그리고 시, 군대. 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 일반 시. 어떤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시는 뒤에 가로가 없으니까. 군은 광역시 경기도군으로 한정하고 군은 자치구다. 왜 이게 자치구에 되냐면 그래야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지역 요건을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가 따로 써 있지 않잖아. 왜 그러냐면 구, 자치구에 포함돼서 그래. 구는 꼭 자치구에 된다. 자치구 그래야 특별시, 광역시가 여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시는 경기도시로 한정한다. X. 전국에 있는 모든 시. 시는 뒤에
가로가 없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 구는 광역시군으로 한정한다. X. 광역시 경기도군으로 한정한다. 구는 자치구, 비자치구가 아니라 자치구. 그래야 특별시, 광역시가 거기 포함되는 거니까. 사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네 가지에서 군만 빼면 다 신고하는 거야. 그냥 되게 간단한데 법만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너무 간단한데 법만 어렵게. 예?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네 가지에서 군만 빼면 나머지는 그냥 다 신고하는 거다. 또 그렇게 써놓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 법조문이. 좀 있어 보이게. 결론은 그거다. 강원, 충청, 전라, 경상에서 군만 빼면 나머지는 다 신고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사항. 보증금 월세 당연히 신고하는 거죠. 보증금 월세 이거 신고하는 거니까 계약 기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처음 계약했대. 신규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예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을 리가 없잖아. 처음 계약했는데. 그러니까 갱신한 경우만. 그리고 개공 관련 사항 신고사항 돼요. 되는 거야. 이거 아직 안 나왔죠. 개공 관련 사항 신고사항 된다. 작년에 나온 건 이거죠. 개공은 신고 의무가 없다. 중개거래. 그러면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중개거래? 당사자가. 중개거래면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한다고. 무조건. 개공은 신고 의무가 없어.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하는 거다. 중개거래를 하더라도. 개공은 신고 의무가 없다니까. 근데 이제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할 때 개공 관련 사항 적어서 신고하라고요. 이거 누가 중개했는지 개공 관련 사항을 적어서 신고해야 된다. 신고 사항은 된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된다니까. 중개거래일 때 개공이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중개거래일 때 개공 관련 사항이 신고 사항은 된다. 작년에 밑에 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위에 게 나올 수도 있죠.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된다고.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있나 없나 물어보면 신고 의무는 없다고. 개공은. 근데 개공 관련 사항 신고 사항인지 물어보면 신고 사항은 되는 거다.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 신고기한, 신고 의무자.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이면 무조건 시점은 이거예요. 이거 고민할 필요 1도 없어.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 체결일. 주택임대차 신고도 계약 체결일. 그리고 30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어디 가서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야. 주택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 당사자가 공동신고하는 거고요. 개공은 신고 의무 없다니까. 중개거래건 직거래건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신고하는 거다. 다만 일방이 국가면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거고 거부했을 때 단독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랑 똑같은 건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도 일방의 국가면 국가가 단독 신고하고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똑같다고. 다만 차이점은 중개거래를 하더라도 누가 신고한다고요?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당사자가. 주택임대차 신고는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 30일 이내 공동신고하는 거다. 어디 가서 주택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인 거. 다만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는 이따 나오지만 읍면동장이 있는 거지. 읍면동장. 차이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읍면동장이 안 나오는데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는 읍면동장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신고 의제. 의제 규정이 굉장히 많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 전면적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기가 좀 그래. 한두 지문 나올 수 있어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한 거죠.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니까 의제 규정이에요. 신고 의제. 본다가 의제. 그러면 좋은 거다.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된다고. 법상으로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걸로 본다. 그래서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된다. 실제로는 해야 된다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어떤 분이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입신고한 다음에 신고 안 한 거야. 과태료 날라와. 그럼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 네가 이렇게 했잖아. 법에는 그렇다고요. 법에는. 실무는 또 안 그래요. 실무는. 분명히 그 공무원이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 해도 돼요 하고 넘어갔겠지. 해야지. 그거. 실무는 다르다. 실무는. 법이랑 실무랑 다르면 어떻게 된다? 법대로. 법에서는 전입신고하면 요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법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해야 된다. 말은 해야 돼. 같이 해달라고. 말은.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거 이제 전자계약이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나오면 무조건 전자계약. 전자계약 체결하면 신고 의제가 되죠.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전자계약 체결하면 신고 의제.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똑같잖아요. 그 다음 일방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죠.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을 한 거야. 신고서를 낸 게 아니라 계약서. 괜찮대. 신고서를 내도 되고 아니면 신고서 안 내고 계약서를 내도 된대요. 계약서 내면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신고서 따로 안 내도 된다. 계약서만 내면. 그래서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신고 같이 해주세요 하면 끝. 된다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했으면 확정일자 부여 의제가 되죠.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돼. 질문. 그러면 계약서를 낸 게 아니라 신고서를 냈대요. 신고서를. 그럼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 되죠. 신고서를 내면 확정일자 부여 의제가 안 돼.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했을 때 확정일자 부여 의제가 되는 거다. 신고서를 제출했으면 그때는 확정일자 따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어. 주민센터에 가서 보세요. 신고서가 없어. 아예. 없는 데도 많아. 그냥 계약서 들고 가서 신고해 주세요 하면 되니까. 그지? 신고서를 적는 것도 이것도 일이니까 신고서가 없는 주민센터도 되게 많다. 신고서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진상이라고 쫓아내. 너 뭐 하는 거냐고. 어쨌든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제재. 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과태료가 간단해요. 얘도 아직 안 나왔어.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과태료 진짜 복잡했잖아. 다양하고. 근데 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거나 또 변경 신고나 해제 신고 의무였잖아요. 변경 신고, 해제 신고가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예요. 의무. 정정 신청은 의무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뭔가 위반하면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인배. 주택임대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인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거나 뭐 상관없다고.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뭔가 위반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인배. 과태료가 복잡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 표를 잘 보면 되는데 표에서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표에서? 못 느꼈어 또. 바뀌었잖아. 이거 제재에서. 제재 끝에 오른쪽에 과태료가 바뀌어 있잖아. 과태료 바꿔놔야 돼. 위치를. 상하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상하가. 되게 예민한 사람들인데 공부할 때는 둔감해. 그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공부할 때 좀 예민해야 되고 다른 거에 좀 둔감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예민한데 공부할 때는 아유 둔해요. 그 이유가 있지. 왜 그래? 졸려서 그래. 아유. 졸려 죽겠는데 지금 뭐. 자, 주택임대차 신고 중개거래일 때 의무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고.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애들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 애들도 읍면동장 주택임대차 신고에서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는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 읍면동장이 있는 거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어.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 거래 신고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칙이지만 읍면동장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 가서 신고하면 된다. 그다음 변경신고가 주택임대차 신고는 의무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가 아니에요. 변경신고가 의무야. 차이점. 해지신고는 둘 다 의무기 때문에 공통점. 정정신청은 둘 다 의무가 아니니까 공통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얘네들이 제일 헷갈려.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돼? 그냥 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되는 척하지 마. 안 돼. 안 된다고 잘. 변경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 아니다. 해지 신고는 둘 다 의무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도 당사자는 의무였잖아. 어차피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는 개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니까 의무야, 의무. 의무. 공통점. 정정신청은 둘 다 의무 아니다. 공통점. 그래서 변경신고만 나 도저히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그러면 차이점만 보면 되잖아. 차이점만. 여기가 차이점이니까. 차이점. 여기까지 차이점.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차이점. 변경신고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변경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의무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변경신고 의무 아니다. 그리고 제재. 주택임대차 신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500부터 시작하는 거죠. 최하 500부터. 그래서 표에서 그 과태료가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좀 바꿔주시면 되고 그렇게요. 그 다음 134페이지 외국인 취득 특례. 135페이지죠. 이제 외국인 취득 특례. 한 문제가 나오고 주택임대차 신고랑 외국인 취득 특례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얘네들은. 자, 적용 범위 외국인만 적용되는 거죠. 개인은 국적을 봐야 되는데 한국 국적이 없을 때 외국인. 외국 국적이 있으면 외국인 이렇게 안 돼 있다고? 이중 국적자는 외국인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야. 한국 국적이 있고 미국 국적도 있대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국적이 없을 때 외국인.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외국인 변경됐다. 무슨 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리고 법인은 뭐 하나만 충족되면 외국인이 돼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될 때 외국인, 외국 정부 외국인, 국제기구 외국인, 뭐 하나만 충족되면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디귿도 여기서 뭐 하나만 충족되면 그냥 외국인이야. 엔드가 아니라 다 또는이라고. 또는. 뭐 하나만 충족되면. 임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구성원 2분의 1 이상 외국인. 자본금 2분의 1 이상 외국 자본. 외국인. 뭐 하나만 충족되면 외국인. 외국인 되는 거 쉽다니까. 이민 갈 필요 없다고. 쉽다. 뭐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고. 그리고 그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적용되죠. 지상권 X, 임차권 X, 처분 X. 뭐 팔 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건, 건물이건 처분 적용 안 된다. 팔 때는, 처분 시에는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만 취득. 그리고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당권. 외국인이 저당권을 취득할 때 이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저당권을 취득할 때는 이 외국인 취득 특례에 이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오, 맞아. 저당권 적용 안 된다고. 여지 없다고.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낚이는 거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막 곳곳에 그렇게 치사하게 해놨어. 그냥 저당권 취득 적용 안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안 틀리는데 저당권 취득할 때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지는 조금 있어 보이고 막 그런다고 또. 그런 표현들에 낚이면 안 된다. 저당권도 적용 안 되는 거다.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약. 어떤 계약이죠? 계약이면 외국인 취득 특례가 적용되는 계약은 교환증여. 매매나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잖아. 그러니까 외국인 취득 특례가 적용되는 거 이거는 교환증여라고요. 교환증여.
매매나 공급 계약은 외국인 취득 특례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잖아. 그리고 둘째는 계약이 아닌 거. 계약이 아닌 거. 그래서 계약 외 경매 상속 그런 거. 계속 보유 신고 둘 다 계약은 아닌 거다. 계약 외 계속 보유 신고. 계약은 아니잖아.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2번 계약일 때. 자, 이제 계약일 때. 그래서 제가 법조문 표현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교환 증여 얘네들은 법에 나와 있지 않아. 그냥 기출문제에서 교환 증여로 나오는 거지. 법조문 표현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 계약인데 가로가 써 있어요. 계약하고 가로. 법조문에 가로가. 가로 속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제외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계약은 매매나 공급 계약이잖아요. 그걸 빼니까 다른 계약은 교환, 증여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법조문 표현대로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제외 그거다. 그게 교환, 증여를 말한다. 그러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는 거고 계약일 때는 계약 체결일. 이것도 우리가 이것만 보니까 60일 M60 300만 원 그래서 이것만 보니까 이것도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렇게 X. 계약일 때는 계약 체결일. 소유권 취득한 날이 아니라.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뭐 한 장도 채 안 돼. 반 페이지 조금 넘어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되게 꽈서 나오는 거지. 치사하게. 양이 얼마 안 되잖아.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런 거는 맞춰야 된다고. 틀리면 반푼이라고. 이거 맞춰야 돼. 양도 얼마 안 되는 데에서 낚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계약 체결일을 취득한 날 그래서 와장창 낚였다니까 진짜. 물론 저도 못 찾았어. 답이 없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건데 답이 없어. 이게 또 야 치사하게 저거를 계약 체결일을 취득한 날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그리고 60일 이내 신고하고 어디 가서 신고관청이죠.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 신고관청인 거.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벌금 과태료 완전 다른 거니까. 그래서 M60 300만 원. 60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M60 300만 원. 람보가 쓰는 총. 람보 외국인 60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M60 300만 원. 조만간에 또 이제 케이블에서 영화 할 거예요. 람보 영화. 여름쯤에는 해. 여름쯤에는. 1, 2, 3까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돌리다 보면 한번 나와. 람보가. 여름에 한다 그랬어. 겨울에는 안 해. 얘가 웃장을 까고 다녀갖고 약간 추워 보여서 겨울에는. 여름에 더울 때 많이 하더라고. 그럼 이제 걔가 총 쏘고 다니면 저거 M60 300만 원. 60일 300만 원. 자, 주의. 외국인이 매매나 공급 계약 체결했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이라니까. 매매나 공급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이잖아. 그러면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제외. 그러면 그게 이제 교환 증여니까 M60 300만 원, 60일 300만 원 이거 드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매매 공급 계약은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게 매매 계약, 공급 계약, 그리고 교환 증여 이렇게 구체적인 계약으로 나온 적은 있는데 법조문 표현대로 나온 적은 아직도 없어. 법조문 표현대로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제외. 그러면 그거는 교환 증여 60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그럼 그거는 매매나 공급 계약이니까 30일. 이것들. 법조문 표현도 잘 봐둬야 된다. 됐고. 그다음 3번 계약 외에 경매, 상속, 판결, 그리고 건축물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요것도 나온 적이 없지만 여기까지는 다 여러 번 나왔는데 환매권 행사는 지금 안 나왔어요.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는데 요것도 계약 외. 계약 외에 경매, 상속, 합병, 판결, 건축물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환매권 행사. 그러면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 체결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취득한 날.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고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그래서 이때는 6월에 100 하는 거죠. 6월에 100. 6개월이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에 100. 6월에 100. 계약 외니까 계약 외.
계약 외 유월에백 하는 거. 계속 보유 신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거, 그게 한국 국적을 상실한 거. 외국인 변경된 날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날, 같은 말. 그러면 6개월 이내 신고해라.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계속 보유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그러니까 이 3번, 4번은 계약이 아닌 거예요.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를 봐야 된다고. 3번, 4번은 다 계약이 아니잖아. 계약 외 계속 보유 신고. 계약은 아니다. 그러면 6월에 100. 계약 외 외국인 변경. 계약 외 외국인 변경은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에 100. 다 같이 6월에 100. 잘하셨어요. 6월에 100. 6월에 100. 짜증내면서 하는 건 아니야. 됐고. 그러니까 M60 300만 원, 6월에 100. 요거는 이제 필수로 외우고 가야 되는 거지. 필수로. 5월 달에는 제가 얘네들 암기 코드들 쭉 모아놓은 게 있어. 쭉 모아서 이제 한 번에 날았어. 보면 돼,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아, 이걸 이때 써먹는 거지. 이게 조금씩 돼요. 또 이제. 지금 이게 곳곳에 있으니까 잘 안 되거든요. 한 번에 모아놓으면 또 돼. 그걸 또 보면. 또 약간 공부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 7월달, 8월달이면 점수가 웬만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관없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 공부는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나 50점이야? 공부 열심히 했어. 60점. 더 열심히 했어. 70점. 더 열심히 했어. 80점.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공부가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돼. 열심히 했어. 60점. 더 열심히 했어. 50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그 60점을 못 벗어난다고 우리가. 죽으라고 해도. 나중에 한 방에 올라가. 한 방에 팍. 한 방에. 애들 공부도 똑같아요.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안 하는 이유가 점수가 안 올라서 그런 거야. 점수가 오르면 재밌거든. 점수가 안 올라요. 그게 이제 참고 버텨야 되는 거지. 계속 그거를. 한 방에 오른다니까. 한 방에. 그러면 된다. 근데 그 한 방에 오르는 그때가 언젠지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온다 해가 와. 오긴 와. 오기는. 그다음 사전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사전어가 137페이지에 있는 사전어가. 자, 얘는 토지만 적용돼요. 토지만. 사전 허가를 받는 거는 다른 거는 부동산 등글에서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 다 적용되는 거야. 근데 이 사전허가 받는 거는 토지만 적용이 돼요. 이제 허가받는 지역구역이 열거, 예시가 아니라 열거예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보호 세 가지. 이제 문화재였다가 문화유산 이렇게 바뀌고 막 그런 거죠. 문화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보호군, 군까지 여기까지. 야생보호군. 다른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X, 공원 보호구역 X, 개발제한구역 X, 그것도 아니야. 야생보호군 이렇게 돼 있지. 야생보호군 개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그럼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야생보호군 이렇게 돼 있다. 열거 딱 이것만. 그러면 이거를 토지를 계약으로 취득할 때 사전에 전에 신고관청 허가를 받는 거예요. 전에 허가를 받으니까 이게 사전 허가인데 누구 허가? 신고관청.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잖아. 신고관청한테 신고를 해야지. 신고관청한테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니까 이 신고관청을 국장으로 바꿔서 많이 나왔던 거죠. 신고관청인데 허가를 받아? 이상하잖아. 허가 받으라고. 신고관청한테 허가 받을 것. 계약 체결하기 전에. 뭐는 야생보호군에 있는 토지는. 질문. 그러면 한국 사람도 야생보호군 이거 허가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아니야. 외국인만. 이 외국인 취득 특례는 외국인만 적용된다니까? 그럼 다시 질문. 한국 사람이 경매, 상속, 6월에 100 신고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경매, 상속 신고하는 거 아니라고. 한국 사람은. 외국인만. 지금 외국인 취득 특례는 외국인만 그렇다는 거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2천. 그리고 그 계약은
무효.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랑 다른 거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는 너 설명하기 힘들다 그랬잖아. 외국인한테 유동적 무효를 야, 처음에는 야 이거 무효인데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소급은 또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다고 그거 그냥 확정적 무효. 그다음 2번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특례상 취득 특례상 취득 허가는 불필요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허가를 2번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야. 허가 2번 X 한 번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잖아. 그러면 이 허가는 필요 없다고. 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이유가 간단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따로 있고요. 야생보호군 허가가 따로 있어. 별개야. 별개. 그러니까 별개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따로따로 있으니까 허가를 2번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별개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별개지만 허가 한 번 받으면 된다. 그런 거. 작년에는 그래서 이게 바꿔치기 했다니까. 야생보호군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 없다. 허가 한 번 받으면 된다. 별개지만. 그리고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야생보호까지는 15일이에요. 그리고 연장 규정도 없어. 15일. 야생보호까지. 여기까지. 군. 얘만 30일이고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고. 야생보호군에서 야생보호까지는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군일 때는 30일인데 30일 연장 가능하고. 이게 개정된 건데 안 나왔다고 작년에. 올해는 잘 보자. 것들. 그다음 보고와 지출까지만 좀 빨리 봐보면요. 보고 지출. 얘도 외국인 취득 특례만 있는 거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보고고 외국인 취득 특례는 제출이에요. 보고 제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다시 또 국장에게 그래서 직접 보고가 아니라 어떻게 줄줄이 보고하고 신고관청이 시도지사가 국장 보고하고 줄줄이 보고해요. 직보고 때리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이 국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X 줄줄이 보고. 다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만 보고하면 된다. 한 달에 한 번만.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때는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보고하래. 근데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한 달에 한 번만. 줄줄이 보고인데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할 때만 한 달에 한 번. 특별자치시장 안 나온다. 그런 거 없다. 이걸 끝이야 그냥. 끝. 외국인 취득 특례는 제출이고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역시 줄줄이로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다 줄줄이란 말이야. 줄줄이. 단계를 거쳐서 줄줄이로 1개월 이내 줄줄이로.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제출하래. 특특.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여기서만 특별자치시장이 나오니까 특특 이렇게 하는 거지.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특별자치시장이 나온다. 특별자치시장은 1개월 이내 직접 제출. 그래서 최근에 정답으로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었고 총 2번 나왔어 이게. 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나온 적이 없어 시험에. 얘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나올만 하지. 이것도 비교해서 같이 기억을 하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줄줄이 보고 특별자치시장 안 나온다. 보고하고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는 직접 제출이에요. 줄줄이 제출이에요. 그렇죠? 제출하고 줄줄이. 직접 제출이 아니라 다만 누가 나온다? 특별자치시장이.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특별자치시장 나온다. 어떻게 해라? 걔는 직접 제출해라. 특별자치시장이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나오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되고 됐고 좀 쉬었다가 토지거래 허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좀 쉽게요.